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채널은 7, 80년대 선배님들이 겪으셨던 군 생활을 현실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혹시 306 보충대에서 대기하시던 그 긴장감 기억나십니까? 이번엔 어디로 떨어지냐? 이 한마디에 괜히 말수도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거워지던 그 순간, 오늘은 그 시절 기준으로 발령 소식만 들어도 긴장부터 했던 부대들 탑7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나는 적이었다, 저건 진짜 인정이다 싶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 GOP 최전방 부대, 철책선 바로 앞. 이곳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전과 거의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감시장비나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눈과 감각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 그림자 하나에도 즉각 반응해야 했고, 그 판단이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항상 혹시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가 매우 큰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간 근무와 수면 부족 때문입니다. GOP는 특히 밤 근무가 많고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눈은 감기는데 긴장을 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잠깐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은 피곤해도 정신은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극한의 환경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손과 발의 감각이 사라질 정도로 추웠고, 여름에는 습기와 벌레로 인해 생활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근무를 서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6위 해안 경계 부대, 바다라고 해서 여유롭거나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안개가 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물체를 식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파도와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밀물과 썰물, 파도의 색이, 날씨에 따라 같은 장소라도 상황이 계속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무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익숙해질 틈이 없다는 점이 큰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립감과 심리적 압박 때문입니다. 바다는 소리가 크고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혼자 근무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장시간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면 불안감과 긴장감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였습니다. 5위 포병 부대, 이곳은 단순히 힘든 부대가 아니라 책임이 매우 큰 부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체 노동 강도입니다. 포탄과 장비는 매우 무겁고 당시에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에 큰 부담이 갔고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해 부상을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지만 강도가 높아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정확성과 책임 때문입니다. 포병은 좌표 하나, 계산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훈련 강도와 수면 부족입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밤낮 구분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체력과 집중력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위 공병 부대, 이곳은 군대 속 건설 현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육체 노동 강도입니다. 삽질, 자재 운반, 구조물 설치 등 대부분의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시간 반복되는 작업은 체력 소모를 극대화했고 하루가 끝나면 몸이 완전히 지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작업의 위험성입니다. 폭파 작업이나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도 상당히 컸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입니다. 비가 오면 작업이 더 힘들어지고
추운 날씨에는 장비 사용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은 작업 난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3위 헌병대. 이곳은 군기와 규율이 매우 강한 부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한 규율과 자기관리입니다. 헌병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단정한 모습과 정확한 행동이 요구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입니다. 검문, 단속, 통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람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근무 강도와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야간 근무와 교대 근무가 많았고 휴식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쉽게 누적되었습니다. 2위 수색대. 이곳은 일반 부대와는 수준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높은 훈련 강도입니다. 산악, 야간, 침투 훈련 등 강도가 매우 높은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비와 이동 거리입니다. 완전 군장 상태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극심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신적인 압박입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1위 특전사. 이곳은 당시 기준으로 가장 강한 부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극한의 훈련입니다. 낙하, 수중, 산악 등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강도가 매우 높아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탈락 구조입니다. 훈련을 버티지 못하면 탈락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항상 심리적인 압박이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실전에 가까운 훈련입니다. 훈련 자체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부심이 강한 부대였습니다. 선배님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직접 겪으신 부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대도 있으실 겁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